그동안 우리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가장 유명한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독일 사람인데 원어 발음은 아마 미하엘리스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미카엘리스 또는 완전히 미국식으로 해서 마이켈리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튼 요걸 미카엘리스 멘텐 키네틱, 그냥 MM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자, 이 반응은 실제적으로 이제 촉매 연구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촉매가 관여하는 어떤 반응에 기질이 있고 프로덕트가 있어. 반응 키네틱은 일단 촉매하고 기질이 만나서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당연히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서 촉매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반응이야. 근데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반응은 가역 반응이고, 중간체에서부터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 반응은 그냥 일방적인 반응이야. 속도 정수는 이와 같이 일단 표현을 했고, 근데 앞부분의 반응은 가역 반응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야. 따라서 전체 반응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 천천히 가는 반응인 두 번째 반응이 rate determining step이 될 거야. 부분에서 얘기한. 따라서 이 반응의 속도는 rate determining step만 따져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일단 촉매양을 고정시켜 놓고 기질의 양을 바꾸면서 이제 키네틱을 보는 거니까, 촉매양은 토탈 촉매양은 어떻게 돼? 이 반응에선 그냥 C로 존재하거나 또는 복합체로 존재하거나 그럴 거야.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될 수 있어.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이 중간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도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CS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K1이 관여하는 반응일 거고, CS가 없어지는 건 역반응 K2가 관여하는 반응 속도, 그 다음에 K3의 속도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가 0이 된다라는 거야. 요 식을 정리해주면 요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요 값을 KM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이 KM은 미카엘리스 정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아무튼 요게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수값이야. 그리고 여기 미카엘리스 정수값의 요 식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요와 같이 변형이 되고, 이거를 2번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2번 식의 C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요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될 수 있어. 여기서 CS의 농도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요와 같이 써줄 수 있고, 요 값을 1번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속도는 요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 이게 이제 유명한 미카엘리스 멘텐 식이 될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이제 유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먼저 첫 번째는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됐는데, 요 반응 속도에서 최대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 실험은 촉매양을 고정시켜 놓고 기질량을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최대 반응 속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기질량이 맥시멈이 됐을 때, 무한대가 됐을 때의 V 값이 최대 반응 속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V 값을 집어넣어주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KM 플러스 S분의 K3 C0 S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근데 요거 지금 계산 어떻게 해줘? 리미트 계산은 요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요거의 리미트 계산은 어떻게 해줘? 분자 분모를 전부 S 값으로 나눠주면은 분모는 KM분의 S가 될 거고, 플러스 1분의 K3의 C의 제로 값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지? 요걸 리미트를 걸어주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그지? 분모가 1이 돼버려. 그러니까 최대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 최대 반응 속도는 K3의
C의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즉 무슨 얘기? 요건 제로가 요 밖으로 나와야 돼. 아무튼 요게 Vm 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즉 최대 반응 속도 Vm은 K3의 C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 요 제로는 밖으로 나와야 돼. 이래서 최대 반응 속도를 알 수 있다. 그지? C 제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실험에서는 고정된 값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S가 KM이라면 위의 식은 어떻게 될까 하면 반응 속도는 V는 KM 대신 S를 집어넣으면 ES가 되고 이렇게 돼서 2분의 VM이 된다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대 반응 속도 VM의 반인 곳에 S의 농도는 KM이다 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지금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인 S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C0를 고정시켜 놓고 S 값을 바꾸면서 반응 속도를 측정했더니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됐다고. 그지?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V max가 될 거야. 최대 반응 속도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KM 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반응 속도의 2분의 1, 요 반응 속도의 2분의 1인 반응 속도일 때의 S의 농도가 KM 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반응에서 을 촉매하는 또 다른 촉매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 촉매를 이 키네틱을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또 다른 촉매는 그림이 이렇게 됐다라고 쳐보자고. 그래서 무슨 얘기? Vmax 값은 똑같아. 그럼 최대 반응 속도는 똑같은 효율적인 둘 다 효소인데 두 번째 효소는 KM 값이 얼마야? KM 값이 요 값이 KM 값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효소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효소보다 두 번째 효소는 기질 농도가 낮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의 반에 도달한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요 메커니즘에서 요 S 값이 작더라도 CS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S가 작은 값이어도 최대 반응 속도의 반에 도달한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촉매하고 기질의 친화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돼. 따라서 첫 번째 촉매하고 두 번째 촉매가 있다면 누가 더 효율적인 촉매냐면은 두 번째 촉매, 즉 KM 값이 작은 촉매가 더 효율적인 촉매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따라서 어떠한 반응에서 똑같이 촉매작용을 하는 여러 촉매가 있을 때 누가 더 효율적이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 물론 Vmax 값이 큰 게 좋아. 그지? 근데 Vmax 값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기질량이 적을 때도 효율적으로 반응이 가려고 그러면 KM 값이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KM 값이 작고 Vm 값이 큰 촉매가 더 효율적인 촉매다라고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촉매를 비교한다 라는 얘기야.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 MM식은 뭐 이제 내가 무슨 논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떤 새롭게 개발된 촉매가 있다라고 치자고. 화학 반응의 촉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촉매의 어떤 키네틱이, 그 반응의 키네틱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미카엘리스 멘텐 식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카엘리스 멘텐 키네틱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MM식에 쫓아가는 이런 키네틱을 갖고 있는 반응이라면은 우리가 촉매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 촉매를 평가할 때 KM 값하고 VN 값을 갖고 어떤 촉매의 효율성을 평가해 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미카엘리스 멘텐 키네틱이 유명한 거는 내가 지금 촉매로 놓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내가 지금 표현한 방법인데 만약에 이걸 찾아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현이 돼 있을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하고 아래는 똑같은데
캐탈리스트 대신에 엔자임이라고 해서 2로 표현을 해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엔자임은 촉매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라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효소가 관여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할 때 화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효소가 촉매야. 촉매 작용을 해서 촉매 기능이 들어간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효소의 모든 반응은 미카엘리스 멘텐 키네틱을 쫓아가기 때문에 실제 생화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근데 이거는 그냥 화학하는 사람한테도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똑같이 이 메커니즘을 쫓아가면은 그냥 미카엘리스 멘텐 키네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주고 똑같은 형태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단백질만 다루는 동영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효소에 대한 내용에 요걸 조금 더 설명할 계획으로 지금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물리화학에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평형, 화학 반응의 평형하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깊게는 안 들어갔어. 화학 반응 위주로 쳐다본 얘기를 간단히 정리한 걸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